김정은이 허리를 숙인 이유 - 북한 새별거리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은 단순한 주택준공식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이 평양 한복판, 그것도 가장 좋은 땅에 새로 지은 고급 주택단지에서 전사자 유족들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딸 김주애가 함께 서 있었죠.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바로 시점입니다. 북한이 이번 달 하순에 조선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사가 열린 곳이 바로 새별거리입니다. 새별거리. 이름부터 뭔가 희망적이죠.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북한 군인들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정은이 왜 지금 이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보훈 정책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인지 그 속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평양 화성지구에 새별거리라는 주택단지가 완공됐습니다. 대상은 러시아 파병 후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들.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고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주택 이용 허가증을 직접 전달했죠. 여기서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북한이 해외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참전열사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어요. 이건 사실상 전사자가 있다는 걸 체제 차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둘째, 장소입니다. 평양 화성지구는 아무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김정은 정권이 2021년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발표한 5만 세대 건설 사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체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셋째, 김주애입니다. 최근 김주애는 군사 행사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계 수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사자 유족 위로 현장에까지 동행했습니다. 이건 단순 동행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왜 하필 평양 명당 자리일까요? 평양은 북한에서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평양 거주권 자체가 정치적 신뢰도를 상징하거든요. 특히 화성지구는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급 지역입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인프라도 좋죠. 김정은 정권이 이 명당을 전사자 유족에게 배정했다는 건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희생은 영광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겁니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대가가 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선수를 친 겁니다. 가족들에게 평양집을 주고 영웅 대접을 하면서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북한은 이번 달 하순에 조선노동당 9차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 대회는 북한 최고의 정치 행사입니다. 전략 노선이 결정되고 경제 계획이 발표되고 대외 정책이 정리되는 자리죠. 만약 러시아 파병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내부 동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당 대회 직전에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희생은 국가의 자랑이다. 이 프레임을 먼저 고정시켜놓고 대회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죠. 실제로 일부 분석에서는 당 대회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2주택 준공식 타이밍을 맞추려고 일정을 조정한 건 아닐까요? 정치적 무대 세팅이 끝난 후에 대회를 열어서 성과 패키지로 묶으려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 행사에서 김주애가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는 건 단순한 가족 동행이 아닙니다. 김주애는 최근 미사일 발사 현장, 군사 열병식, 군부 행사에 반복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후계 수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사자 유족 위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쟁과 희생을 이해하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군사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전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책임감까지 보여주는 거죠. 즉 보훈 정치와 후계 이미지 구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북한은 왜 러시아에 파병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외화 확보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병력의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북한이 얻는 건 훨씬 많습니다. 첫째, 군사실전 경험입니다. 북한군은 오랫동안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현대전의 실험장입니다. 드론 전투, 대포병전, 도시전투 같은 실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죠. 둘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입니다. 북한은 중국 외에 마땅한 동맹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군사 강국입니다.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죠. 셋째, 무기 거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합니다. 북한은 포탄을 생산할 수 있고 병력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기술, 식량, 에너지 지원을 받는 구조죠. 하지만 문제는 사상자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부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체제 리스크가 됩니다. 유족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군 내부에서도 사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별거리가 등장한 겁니다. 희생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그럼 북한 내부 반응은 어떨까요? 정확한 여론을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보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학원 특혜를 언급하고 있죠. 혁명학원은 체제 엘리트 코스입니다. 전사자 자녀가 간부 후보가 된다는 건 가문의 신분 상승을 의미합니다. 즉, 죽어도 가족은 승진한다. 이 메시지를 퍼뜨리는 겁니다. 북한 사회에서 신분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거든요.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양에 사는 특권층과 지방에 사는 일반 주민들의 시각 차이도 있을 겁니다. 평양 주민들은 새별거리를 보면서 체제가 책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 주민들은 우리는 굶고 있는데 왜 저들만 특혜를 받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보훈일까요? 정치일까요? 5가지를 다시 짚어보죠. 전사자 공식 인정, 평양 명당 배치, 김주의 동행, 당 대회 직전 공개, 혁명학원 특혜 강조. 이 5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택 준공식이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러시아 파병을 국가의 자랑으로 고정시키는 프레임 전환 작업입니다. 김정은은 새별거리는 우리 국가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파병은 확대될까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그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더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장면은 그 전초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새별거리 행사가 보여주는 건 북한의 파병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사자가 소수였다면 굳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1만 명 이상을 파병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북한이 전사자를 참전열사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열사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대우를 의미합니다. 항일 투쟁 시기 독립운동가들에게 붙이는 칭호거든요. 그런 표현을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게 사용했다는 건 이들을 체제의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파병 확대입니다. 만약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공식화되면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이 필요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 수준의 파병을 유지하면서 내부 관리에 집중하는 거죠. 더 이상 사상자가 늘어나면 내부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철수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북한이 이미 전사자를 영웅으로 포장한 이상 철수는
체제의 후퇴로 비칠 수 있거든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첫 번째입니다. 파병 확대와 동시에 보상 시스템 강화. 새별거리 같은 프로젝트를 더 만들고 유족 특혜를 늘리면서 내부를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김주혜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이번 행사에서 김주혜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유족들과 악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이건 후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북한에서 후계자는 단순히 혈통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군부의 지지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김주혜가 군사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건 군부의 얼굴을 알리는 작업이고, 이번처럼 전사자 유족을 위로하는 건 주민들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김정은도 후계자 시절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군부대를 시찰하고 주민들과 만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얼굴을 알렸죠. 김주혜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사자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과거 북한은 해외 파병이나 군사작전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웠거든요. 예를 들어 1970년대 중동전쟁이나 1980년대 아프리카 파병 같은 경우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김정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둘째, 내부 관리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전사자 보상 시스템을 통해 민심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새별거리에서 허리를 숙인 건 단순한 보훈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 파병을 영광의 역사로 만들고 내부 불만을 차단하고 김주혜의 후계 이미지를 구축하고 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을 장악하는 다층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공식화할 수도 있고 추가 파병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김주혜의 공식 직함이 처음으로 발표될 수도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정은이 러시아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화도 벌고 기술도 받고 군사 경험도 쌓고 후계 구도도 다지는 일석사조의 전략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면 내부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불리해지면 북한도 곤란해지죠. 결국 새별거리는 북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파병으로 얻는 이익과 치러야 할 때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줄타기의 중심에 김정은과 김주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별거리는 진짜 보훈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연출일까요? 그리고 김주혜는 정말 차기 지도자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실체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가 오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병력이 움직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